시간을 내서 멀리 가야만 볼 수 있다고 여기는 자연. 사실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도시, 그 한복판에 있죠. 인근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신정 잠수교. 이 다리 아래엔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숭어 새끼를 비롯 붕어, 잉어 등 다양한 민물 어종이 뒤섞여 거대한 무리, 즉 피시볼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시볼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때로 뭉쳐 큰 물고기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근처에서 오직 이 다리 밑에만 물고기가 몰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리 바로 옆에는 대형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으며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또한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보러 온 사람도 적지 않죠. 이런 건 붕어 같은데? 붕어하고 이거 숭어 전부. 붕어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 물고기의 천적인 새들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겁 많고 조심성 많은 새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물고기들이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끔 배고픔이 무서움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다리 밑에 나타난 새 한 마리. 물고기처럼 수영을 하는 새, 논병아리입니다. 논병아리는 헤엄치기에 좋은 특이한 몸 구조를 가졌죠. 논병아리는 다리가 배 쪽이 아닌 엉덩이 쪽에 붙어 있습니다. 하체가 상체와 거의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 또한 논병아리 발엔 나뭇잎 모양의 판족이 있습니다. 논병아리는 이 판족으로 물살을 가르고 밀어내 물고기 못지않게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논병아리의 사냥은 계속됩니다. 논병아리는 피시볼을 흐트러뜨립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물고기를 노리는 것이죠. 두려움과 맞서야 대가가 생기는 법이죠.
깊은 물엔 큰 물고기가 다닙니다. 얼음 팔뚝만한 잉어나 가숭어들의 영역이죠.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를 먹는 새도 있을까요? 욕심쟁이, 대식가라는 뜻을 가진 가마우지입니다. 눈병아리처럼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번엔 작은 물고기 떼를 노립니다.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죠. 가마우지는 물고기들을 놀래켜 튀어오르게 만든 뒤 잡아먹습니다. 물고기 떼가 흩어지지 않게 원형으로 포위하는 것이 기술이죠. 이리저리 쉼 없이 물속에서 물고기를 자유자재로 몰고 다니는 가마우지. 눈병아리와는 또 다른 수영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력을 얻는 데 사용되는 오리의 물갈퀴. 오리는 발가락 사이에 2개의 물갈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마우지는 3개의 물갈퀴가 있죠. 게다가 오리의 물갈퀴 각도는 45도 정도지만 가마우지는 180도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다리는 강력한 추진력을 냅니다. 또한 빳빳한 꼬리는 방향을 바꾸는 키 역할도 하죠.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고기가 된 것이죠. 이번엔 뭔가 큰 물고기를 잡았나 봅니다. 메기입니다. 메기의 몸은 몹시 미끌거립니다. 다루기 어려운 상대죠. 지치지 않아야 사냥은 성공합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목동. 목동은 도시 계획으로 세워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한복판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죠. 사람들의 이동을 위해 여러 개의 다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부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림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는 뭐 다리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 쉽게 찍을 수 없는 그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동시에 찍을 수 있어서 참 어떤 특별한 그림을 찍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공 구조물 덕분에 자연을 색다르게 관찰할 수 있죠.
4월 초파일, 누군가 방생을 한 것일까요? 붉은 귀 거북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야생에선 볼 수 없는 지보리도 보입니다. 지보리는 인간이 고기를 얻기 위해 개량한 오리죠. 누군가의 집에서 탈출한 것일까요? 지보리는 야생 청둥오리를 쫓습니다. 친구가 필요한가 봅니다. 식용으로 쓰이는 향어, 역시 낚시터에서 탈출한 걸까요? 잉어류는 바닥의 뻘을 먹습니다. 뻘 속에 유기물이나 곤충의 유충 등을 걸러먹죠. 오염된 하천에서도 잘 견디고 번식도 잘하는 종이죠. 그리고 그 한켠에 눈에 띄는 노란 발. 물속을 내딛는 발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뛸 때도 물이 튀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물고기를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죠. 작은 백로라는 뜻을 가진 쇠백로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큰 물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쇠백로는 빠른 몸놀림을 가지고 다양한 사냥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물새입니다. 먼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죠. 또한 쇠백로는 노란 발을 이용한 독특한 사냥도 합니다. 물고기들은 보통 먹이 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면 물가 수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쇠백로는 이를 잘 알고 있죠. 이제 노란 발을 쓸 차례입니다. 쇠백로는 눈에 띄는 노란 발로 물고기를 놀래켜 튀어나오게 합니다. 물고기의 생태를 알고 있는 쇠백로. 심지어 쇠백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물고기들을 몰면서 사냥할 수도 있죠.
양쪽 날개로 몰고 이번엔 왼쪽 날개를 펼쳐 반대편으로 몹니다. 새의 머리 크기와 뇌의 크기는 큰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해질녘 안양천에 우아한 새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 가끔 학이라고 오해받는 새, 중대백로입니다. 쇠백로와 반대로 검은색 발에 노란색 부리를 가지고 있는 중대백로. 물속을 응시합니다. 하지만 늘 사냥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반사죠. 그래서 한쪽으로 머리를 기울여 빛의 반사를 최대한 줄입니다. 그리고 긴 목은 작살이 되죠. 부리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입숫이 전혀 물방울이 튀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피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목동을 관통하는 안양천에는 여러 갈래의 지천이 흐릅니다. 도림천은 그 중에 하나죠. 흐르는 물이 만나는 곳은 늘 다양한 생명들이 모입니다. 포복하는 듯한 낮은 자세, 하이에나 같은 걸음걸이의 주인공은 해오라기입니다. 해오라기는 집요한 사냥꾼이죠. 꼬리를 물었지만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 아래 해오라기가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습니다. 갈대를 닮은 보호색이죠. 해오라기는 백로과지만 백로만큼 다리가 길지 않아 깊은 물속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해오라기가 선택한 방법은 잠복입니다. 보이시나요? 해오라기는 갈대로 위장해 숨어있는 물고기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물고기 대신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흰뺨 검둥오리 한 쌍이죠. 해오라기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물풀을 뜯어먹는 오리들. 해오라기는 이들을 무시하기로 합니다. 근처에 앉았던 딱새 수컷이 날아가더라도 해오라기는 그대로입니다. 논병아리 한 쌍이 지나쳐도 본체만 채죠. 바로 그때 일타이피 한 번에 두 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위장과 잠복,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보다 더 인내심이 있어야 하죠. 신정교 주변 둑은 경관을 위해 말끔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림천 주변은 그나마 갈대숲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오라기나 참새 등이 이곳에서 쉴 수 있죠. 이 갈대 덕분에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새가 또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새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름 철새로 알려진 물총새가 10월인데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살만하다는 뜻이죠. 물고기 잡기 왕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물총새. 물총새는 물고기에게 소리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리 덕분이죠. 일본 신칸센의 한 모델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물총새의 부리 각도로 설계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물고기 역시 방어를 합니다. 물고기의 측면은 밝은 색을 띠지만 등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색과 비슷한 흑색을 띱니다. 보호색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던 경험은 실력이 됩니다. 물고기 잡기 왕 물총새, 바로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12년 정도 살았고 여기를 걸어서 출퇴근한 지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물총새 찍으려면 뭐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서식지를 파악해서 뭐 지정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촬영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뭐 길 가다 보면 물총새 뭐 휙 날아가고 진짜 뭐 서울의 한복판에서 진짜 그 시골에서 또 좀 귀한 물총새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좀 하천이 좋아지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동화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동물과 사람과의 어떤 거리가 좁아진 거예요. 시골에서 사람과의 거리를 100m를 준다면 여기는 뭐 보통 50m, 30m 이 정도로 이제 가까워진 거죠. 주변에서는 사실 그 빌딩 숲속에서 좀 빨리빨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오면은 이 다양한 새들을 관찰하면서 얘네들이 사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여유롭게 관찰도 하고 또 일단 주변에서 제가 좋아하는 생물 분야에 대해서 새들이 가장 다양하게 오고 그런 거를 찾는 재미가 있죠. 이런 재미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런 재미를 쉽게 느끼지 못한 게 이제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자연도 좀 알아야 뭔가를 좀 알아야 이제 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어떤 재미도 느끼고 뭘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아는데 여기 마을 주민들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새다, 그냥 물고기다. 그리고 이제 뭐 심한 경우는 뭐 잘 모르니까 자꾸 가까이 가서 날려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새들이 사람들한테 거리를 가까이 준다는 건 상당히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된 건데 이게 좀 가까이 가서 좀 날리고 이러면 또 그만큼의 어떤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도시에 사는 우리는 자연이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내가 자주 다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연은 그곳에서 숨죽인 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아봐 줄 바로 그때를 말이죠.